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계십니까? 드러코 교수는 의사결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요?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경영자는요, 적절하고 현실적이고 원칙 위주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서 타협점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요, 다음 6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 문제의 성격을 분류해야 합니다. 문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어떤 성격의 문제냐 이거죠. 기업 공통의 일반적인 문제냐, 그렇죠? 특별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반적인 문제냐, 아니면 특별한 회사에서 생긴 특별한 문제냐, 아니면 최근에 발생했기 때문에 특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반적인 문제냐. 먼저 이 부분을 살펴야 합니다. 일반적인 문제를 특별한 문제로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문제에 과거 규칙을 적용시키잖아요. 그러면 실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문제 성격을 잘 규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문제를 정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을 못하는 이유는요, 정확하게 이게 무슨 문제인지, 이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60년대 미국 자동차 업계는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 교통사고 원인을 도로와 운전자 탓으로 돌렸죠. 도로하고 운전자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들은 안전설비는 무관심했죠. 대신 도로 정비, 안전교육에 치중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교통사고는 증가했죠. 왜? 사실은 이 문제가 이 도로의 문제, 운전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동차 안전설비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반복적인 확인입니다. 계속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셋째, 세부 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의사결정에는 늘 제한이 따릅니다. 경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식이죠. 최소한의 목표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은 뭐냐? 그다음에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것의 목표는 뭐냐를 생각합니다. 의사결정은요, 경계 조건을 만족시킬 때 비로소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슬로운 회장은요, 이 분권화를 결정한 사람입니다. 분권화. 사업부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때 경영권은 주되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정책과 방향은 중앙 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균형을 잡았던 거죠. 여러분들도 경계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넷째,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수용 가능한 차선책보다는요, 미래를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이후 협상을 해야 합니다. 만약 경계 조건을 모른다면요, 협상은 무의미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죠. 1944년 드러커는 GM 컨설팅을 부탁받았습니다. 그때 슬로운 회장은 이런 조문을 했죠. 야, 우리 반응에 신경 쓰지 말라. 타협도 하지 말아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른다면 올바른 협상은 할 수 없다. 라는 말입니다. 올바른 의사결정에는 항상 저항이 따릅니다. 이 저항을 피하기 위해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의사결정이 아닙니다. 의사결정에서 항상 무엇이 올바른 결정인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엉뚱한 데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실행 방안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누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십시오. 과정 전체를 책임질 그런 실행자를 선발하고요. 실행에 필요한 행동과 임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피드백 하십시오. 의사결정까지는 열심히 하지만 의사결정에 발달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의사결정은 참 중요합니다. 의사결정 후에는요, 늘 현장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사결정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탁상 공론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단에 빠집니다. 그렇죠? 과연 우리가 내리는 의사결정이 현장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